해가 진 밤, 월유가 읽어주는 이야기. 안녕하세요. 월유입니다. 제가 오늘 읽어드릴 이야기는 아서 코난 도일의 셜록 홈즈 추리걸작선 브루스 파팅턴 설계도입니다. 브루스 파팅턴 설계도. 1895년 11월 셋째 주, 런던은 짙은 안개로 덮여 있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에 걸쳐서는 베이커가의 우리 집 창문에서 길 건너편 집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처음 사흘 동안 홈즈는 서류를 조사하면서 잘 참으며 지냈다. 그러나 나흘째 되는 날 아침 식사가 끝난 뒤 끈끈하고 무거운 다갈색 안개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맴돌고 있는 것을 보더니 활동적인 성격인 홈즈로서는 이토록 지루한 날들이 견딜 수 없었던 모양이다. 그는 손톱을 물어뜯으면서 거실을 공연스레 왔다 갔다 했다. 이윽고 홈즈는 나에게 물었다. 왓슨, 신문에 뭔가 재미있는 기사라도 없나? 홈즈가 말하는 것은 범죄 사건으로서의 재미를 뜻하는 것이다. 그다지 별난 사건은 없네. 내가 그렇게 대답하자 홈즈는 다시 거실 안을 서성거렸다. 런던의 범죄자들은 멍텅구리야. 창밖을 보게나 사람 모습이 어렴풋이 떠오르다가 다시 안개 속으로 사라져 버리지 않는가. 도둑이든 살인자든 이런 날이라면 호랑이가 정글 속을 마음대로 다니듯이 온 런던을 쏘다닐 수가 있지. 덤벼들 때까지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덤벼들었을 때도 피해자에게만 보이는 걸로 끝날 수가 있단 말일세. 홈즈가 말하다가 문득 귀를 기울였다. 아, 드디어 왔군. 이 따분한 생활에서 나를 구해줄 것 같은데? 하녀가 전보를 들고 왔던 것이다. 홈즈는 전보를 읽더니 큰 소리로 웃어댔다. 이야, 이게 웬일이지? 마이크로프트 형이 온다는군. 형의 생활은 시골길을 달리는 기차같이 규칙적이고 절대로 탈선을 하지 않지. 펠멜가의 하숙집과 화이트홀가의 직장 사이를 왔다 갔다 할 뿐이야. 그런데 탈선을 하다니 무슨 일일까? 뭐라고 했는가? 홈즈는 형에게서 온 정보를 건네주었다. 캐드건 웨스트 사건으로 만나고 싶다. 곧 가겠다. 마이크로프트. 캐드건 웨스트? 이 이름은 들은 적이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아. 하지만 마이크로프트 형이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다니. 여보게 왓슨, 자네는 우리 형이 정부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아나? 모르네. 자네가 이야기해주지 않았으니까. 국가의 중요한 문제라서 남에게 이야기를 안 했지만 자네라면 말해도 되겠지. 형이 정부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건 사실이지만 때로는 형이 정부 그 자체라고 해도 어떤 의미로서는 잘못이 아니지. 뭐라고? 놀랄 줄 알았네. 형은 연봉 450파운드를 받는 하급 관리로 아무런 야심도 없고 명예욕도 없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정부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인물이라네. 어떤 식으로? 글쎄, 말하자면 그 지위 자체가 유례없는 자리거든. 형은 그것을 자기 스스로 쌓아 올렸다네. 전에도 그런 자리는 없었지만 앞으로도 아마 없을 거네. 보기 드물게 예리한 두뇌의 소유자인데다 그의 뛰어난 기억력은 당해낼 사람이 없을 정도야. 나는 그 기억력을 범죄 수사에 쏟고 있지만 형은 그걸 특수한 일 처리에 사용하고 있다네. 각 부처에서 결의된 사항이 형에게 보내져 온다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자기 분야에 대해 전문가지만 형의 경우는 여러 가지 일을 광범위하게 아는 것을 전문으로 하고 있지. 가령 지금 어떤 장관이 캐나다나 인도 또는 해군에 관한 정보를 알고 싶어 한다고 하세. 각 부처에서는 제각기 맡고 있는 분야에 대한 정보를 제출할 뿐이지만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서로가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를 당장에 말할 수 있는 건
마이크로프 형뿐이라네. 마이크로프 형은 처음엔 편리한 도구 정도로 여겨졌는데 지금은 매우 중요한 존재가 되었지. 형의 위대한 머릿속에는 모든 일이 분류 정리되어 있어서 금방 꺼낼 수가 있는 걸세. 형은 한마디로 정부의 방침이 결정된 일이 몇 번이나 있었는지 모른다네. 형은 일에 파묻혀 있을 뿐 다른 것은 일체 생각하지 않아. 내가 찾아가서 시시한 문제에 대하여 조언을 부탁할 경우에는 머리 훈련을 한답시고 심심풀이로 해주지만 말일세. 그런데 오늘 신처럼 훌륭한 그 형이 하계로 내려오신다니 도대체 어찌된 일일까? 캐드건 웨스트는 어떤 사람이고 또 마이크로프트 형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나는 소파 위에 흩어져 있는 신문에 손을 뻗으며 외쳤다. 아참! 생각났어. 여기에 실려있네. 이걸 보게. 캐드건 웨스트는 화요일 아침 지하철에서 시체가 되어 발견된 젊은 남자라네. 홈즈는 입으로 가져가려던 담배를 내던지며 자세를 바로 했다. 그건 틀림없이 중요한 일일 걸세. 왓슨, 형의 판에 박힌 습관을 바꿔놓은 사건이라면 결코 예사로운 것이 아닐세. 내가 기억하고 있는 한 그 사건에는 이렇다 할 특색이 없었네. 그 젊은이는 기차에서 뛰어내려 자살한 모양이야. 소지품을 도둑맞은 흔적도 없고 폭행당한 것 같지도 않았어. 그렇지 않은가? 검시 결과 새로운 사실이 많이 나타났더군. 좀 더 자세히 조사해보면 이상한 점이 나타날 것 같은데? 홈즈는 팔걸이 의자에 자리 잡았다. 왓슨, 자세히 가르쳐주게. 그 사람 이름은 캐드건 웨스트. 나이는 27살. 아직 미혼이며 울리지 변기 공장의 직원이라네. 공무원이군. 그렇다면 형과 관련이 있긴 한데. 웨스트는 월요일 밤 갑자기 울리지를 떠났다네. 마지막으로 그를 본 것은 약혼 여인 바이올렛 웨스트베리 양인데 그날 밤 7시 반쯤 안개 속에서 갑자기 헤어졌다고 하네. 두 사람은 다투지도 않았는데 어째서 웨스트가 벼랑간 가버렸는지 그녀도 잘 모른다고 하더군. 그리고 다음날 아침 런던 지하철의 올드게이트역 부근에서 메이슨이라는 선로 공무원이 웨스트의 시체를 발견했다는군. 그게 언제였나? 시체는 화요일 아침 6시에 발견되었네. 역 근처에 동쪽으로 향한 선로 왼쪽 지점에서였는데 철로에서는 상당히 떨어져 있었다고 하는군. 그 지점은 지하철 터널에서 나오는 곳이기도 하네. 머리는 무참하게 뭉개져 있었는데 열차에서 떨어졌을 때 받은 상처 같다고 하며 또 그러한 형태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군. 시체를 부근의 마을에서 운반해온 것이라면 역의 목책을 통과해야만 하는데 그곳에는 언제나 개찰원이 서 있었다고 하네. 그 점은 틀림없는 모양이야. 좋아. 그건 분명해. 그 사람이 살아있었든 죽어있었든 간에 기차에서 굴러떨어졌다던가 아니면 누가 밀어서 떨어졌던가 둘 중에 하나일세. 거기까지는 나도 알겠네. 그 다음을 계속해보게. 시체가 발견된 선로를 지나는 열차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달리는 것인데 그 사람이 죽은 시각으로 봐선 그날 밤 늦게 그 열차에 타고 있었다는 건 확실해. 그런데 어디서 탔는지 그걸 모르는 모양이야. 차표로 알 수 있지 않는가? 호주머니에는 차표가 없었다네. 차표가 없다니? 그거 참 이상한데? 차표를 보이지 않고 플랫폼을 들어갈 수는 없을 텐데. 웨스트를 죽인 자가 그가 승차한 역을 숨기기 위해서 빼낸 게 아닐까? 아니면 차 속에서 떨어뜨렸거나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그 점은 흥미가 있는데 도둑맞은 흔적은 없다고 했지? 없는 모양이야. 여기에 소지품 일람표가 있네. 지갑에는 2파운드 15실링이 들어있었고 런던엔드 카운티 은행에 울리지 지점 수표장도 한 권 갖고 있었네. 그것으로 인해 신원을 알 수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그날 밤 날짜에 극장 입장권이 2장이 있고 또 기술 관련 서류가 한 뭉치 있었다는군. 홈즈는 만족스러운 듯이
소리를 높였다. 드디어 알아냈네. 왓슨, 영국 정부, 기술 관련 서류, 마이크로프트 형. 이로써 완전히 연결되네. 그건 그렇고 이제 형이 온 것 같군. 잠시 뒤 키가 큰 마이크로프트 홈즈가 방으로 들어왔다. 늠름한 골격에 어딘지 느릿한 느낌이었으나 그 몸 위에 얹혀있는 얼굴을 말하자면 수려한 이마에 깊숙이 꺼진 회색 눈은 날카로웠고 입술은 꼭 다물고 있어서 매우 똑똑해 보였다. 그 뒤에 들어온 사람은 낯익은 레스트레이드 경감이었다. 두 사람 다 긴장된 얼굴이었으므로 무언가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경감은 아무 말 없이 악수를 했다. 마이크로프트는 외투를 벗고 팔걸이 의자에 앉았다. 매우 까다로운 일이야. 셜록, 나는 습관을 바꾸는 건 도저히 참을 수 없지만 그런 푸념을 할 수 없는 다급한 형편이야. 총리가 그토록 당황해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 해군성 쪽은 벌집을 쑤셔놓은 것 같아. 사건에 관한 신문기사는 읽었니? 지금 막 읽었어요. 그 기술 서류란 무엇인가요? 바로 그 점이야. 다행히 아직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알려지면 신문은 미친 듯이 소란을 피우겠지. 그 가엾은 젊은이의 주머니 속에 있었던 서류는 브루스 파팅턴식 잠수함에 설계되었어. 마이크로프트의 긴장된 말투로 보아서 문제가 몹시 중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홈즈와 나는 다음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마 소문은 들었겠지? 이름만 알고 있어요. 이 잠수함에 관해서는 정부의 모든 기밀 중에서도 엄중히 지켜왔었지. 2년 전에 국가 예산에서 많은 돈을 비밀리에 지출해서 그 발명 특허권을 사들였는데 그 비밀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 그 설계는 매우 복잡해서 30여 개의 독립된 특허로 이루어져 있고 그 하나하나가 전체 공정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공정 옆에 기밀실에 있는 정교한 금고에 보관되어 있었어. 그 방에는 도난 방지용 문과 창문이 설치되어 있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 기밀실에서 설계도를 가지고 나올 수는 없어. 해군의 건조 책임자라도 그 설계도를 보아야 할 경우에는 울리지의 기밀실까지 가야 했거든. 그런데 그것이 런던 한복판에서 죽은 하급 관리의 주머니에 들어있다고 하지 않나? 이건 정말 곤란한 일이야. 하지만 되찾지 않았습니까? 아니야. 셜록, 되찾지 못했어. 기밀실에서는 10장의 서류가 분실되었는데 캐드건 웨스트의 주머니에 있는 건 7장뿐이야. 가장 중요한 3장이 없어진 것이지. 셜록, 모든 일을 제쳐놓고 힘써줘야겠어. 사소한 범죄 사건 같은 것엔 신경 쓰지 말고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국제적인 중대사야. 캐드건 웨스트는 어째서 서류를 훔쳤는가? 또 그 없어진 서류는 어디에 있는가? 웨스트는 어떤 방법으로 죽었는가? 시체는 왜 그런 곳에 있었는가? 어떻게 하면 이 사태를 막을 수 있는가? 이번 문제를 해결해줘. 그렇게 하면 국가에 크게 이바지하게 돼. 어째서 형이 직접 나서지 않습니까? 형도 나만큼은 추리력이 있을 텐데요.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셜록, 세밀하게 자료를 모으는 게 문제거든. 상세한 자료를 알려준다면 나는 팔걸이 의자에 앉아서 그 보답으로 멋진 의견을 들려주겠어. 나는 여기저기 돌아다닌다던가 철도 감시원에게 물어본다든가 확대경을 들여다보는 일 같은 건 서투르니까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어. 국가로부터 표창을 받고 싶으면. 홈즈는 싱글거리며 머리를 흔들었다. 형, 나는 승부를 위해 싸울 뿐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흥미로운 점이 있으니 기꺼이 조사해보겠어요.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주시죠. 자세한 것은 이 편지에 써왔다. 도움이 될 만한 주소도 서너개 적혀 있어. 서류의 보관 책임자는 그 유명한 제임스 월터경이야. 오랫동안 관청에 근무한 훌륭한 신사로서 나라를 팔거나 할 사람은 아니지. 금고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2명인데 그 사람이 그중 하나야. 더 자세히 설명하면
월요일 근무 시간 중에는 서류가 분명히 기밀실에 있었고 제임스 경은 3시에 런던으로 갔어. 그 사건이 일어난 밤에는 버클리 광장에 있는 싱클레어 제독의 저택이 있었어.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까? 있지. 제임스 경이 울리지를 떠난 것은 동생인 발렌타인 월터 대령이, 그리고 런던에 도착한 건 싱클레어 경이 증언했어. 그러니까 제임스 경은 사건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거지. 또 한 사람, 열쇠를 갖고 있는 건 누굽니까? 주인 사무관이며 제도사인 시드니 존슨이야. 40세의 기혼자로 아이가 5 있지. 과묵하고 무뚝뚝한 사람이지만 대체적으로 근무 성적은 좋은 모양이야. 동료 간의 평판이 좋지 않으나 아주 부지런하다는군. 그의 말로는 월요일 근무 시간 뒤에는 줄곧 집에 있었고 시계줄에 매달아 놓은 열쇠는 한 번도 풀어놓은 일이 없었다는 거야. 캐드건 웨스트에 대해서 말해주시죠. 근무한 지 10년이 되며 성실하게 일해왔어. 성미가 급하고 흥분하기 쉬운 사람이라고는 하나 정직하고 착한 사람으로 나쁜 평판을 들은 일은 없어. 직장에서 시드니 존슨 다음에 지위에 있으며 직무상 매일 설계도와 접촉할 기회도 있었지. 그 밖에 설계도를 취급한 사람은 없었다는군. 그날 밤 설계도를 집어넣은 사람은 누구죠? 주임 사무관인 존슨이야. 그렇다면 설계도를 훔쳐낸 건 캐드건 웨스트가 확실하군요. 그의 시체에서 설계도가 발견되었으니까 그것으로 결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납득이 가지 않는 점이 많이 있어. 첫째로 무엇 때문에 가지고 나왔느냐 하는 거야. 가치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걸 팔면 수천 파운드는 쉽게 손에 들어올 거야. 그 밖에 설계도를 런던으로 가져갈 만한 이유는 없을까요? 생각할 여지가 없어. 그러면 팔 작정이었다고 가정하고 생각해봐야겠군요. 웨스트는 돈 때문에 설계도를 꺼내어갔다. 그런데 그것은 여별 열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열쇠는 여러 개가 있지. 건물이나 사무실 문도 열어야 하니까. 그렇다면 여러 개의 여벌 열쇠를 가지고 있었겠죠? 그리고 설계도를 팔려고 런던으로 갖고 갔습니다. 다만 다음날 아침에 분실된 것이 탄로나기 전에 금고 속에 도로 갖다 놓으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런던에서 매국적인 행동을 하는 동안 살해된 거겠죠. 어떤 식으로 살해됐다는 건가? 울리지로 가려고 할 때 살해되어서 열차 밖으로 내던져진 것으로 가정해보시죠. 시체가 발견된 올드게이트는 울리지로 가는 방향인 런던 브릿지 지역에서 상당히 지나친 지점이야. 런던 브릿지를 통과해버린 상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상상해볼 수 있습니다. 가령 차 안에서 그 사람과 누군가가 이야기에 열중하고 있었다고 합시다. 이야기 끝에 싸움이 벌어져 목숨을 잃고 말았다던가, 아니면 차에서 내리려고 하다가 철로에 굴러떨어져 죽었는지도 모르죠. 어느 쪽이건 안개가 짙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까지의 정보로는 그 이상의 설명은 없겠지만 아직도 거론되지 않은 점이 얼마나 있나 생각해보자. 이를테면 결론을 끌어내기 위해 이러한 가정을 세워보는 건 어떨까? 말하자면 캐드건 웨스트는 그 설계도를 런던으로 가져갈 계획을 전부터 세우고 있었다고 하자. 그래서 외국의 스파이와 만날 약속을 했다면 그날 밤에는 다른 약속을 하지 않았겠지. 그런데 그는 극장표를 2장 사서 약혼녀와 함께 가다가 갑자기 모습을 감춰버린 거야. 벌써 밤이 깊었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